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는 요 정도까지 하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1대1 토론 제안한 상황인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입틀막 공천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한다면 꽤 하기로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현역 불패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혹시 질문이 막 곤란한 거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셨습니다. 우리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후보감이시지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전략적 판단상으로 해당 지역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훨씬 더 필요한 후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시죠. 임종석 실장님 형 역할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 임종석 실장께서도 우리 당의 승리, 우리 국민의 승리를 바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1대1 토론 제안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세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역사적 기록일 것 같습니다. 민생이 파탄나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께서 야당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것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검찰 고위직 그 가산점 20% 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검사 복귀하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특히 이제 가산점 받는 사람 중에 박준표 특수 같은 경우는 대장동 사건을 넘는 사람인데 관련해서 좀 이해충돌 여질 수 있지 않은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을 보니까 백주대낮에 돈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힌 정우택 후보도 공천했더군요. 후한무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봐야지
타인의 눈에 있지도 않은 티끌 찾겠다고 그렇게 정말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 공천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분신까지 해가면서 나 1위 후보인데 왜 배제됐냐 이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항의하는 저 혼란의 국힘 경선의 공천에 대해서는 조용한 공천이다. 분신 같은 사소한 소란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보는 사이에 숨겨주는 사이에 국힘 측근 공천, 검사 공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십니다. 그런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게 하는 또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 하고 있는 자신들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남의 집안 문제에 대해서 근거도 없이 헐뜯는 거 이제 좀 그만하셔야 합니다. 공천의 불공정성을 말하면 우리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현역 의원들께서 불출마하셨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세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중진 의원들께서 이런저런 사유로 또는 자의로 타의로 많이 물러나셨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중에 단 한 명만 배제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역 불패 아닙니까? 고인물 공천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에는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개혁에는 갈등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결과가 만들어지면 그 과정의 소리 또 어려움들은 많이 이해가 되겠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변화가 없습니다. 기득권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개혁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측근 공천,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 돈봉투 공천 이런 온갖 나쁜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 지적하고 이 점 역시도 결국 결과로서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다 됐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간담회를 꽤 하기로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홍영표 의원님이나 아니면 뭐 윤정석 실장님 등 이제 공천에 이제 뭐 이렇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신 분들을 혹시 통합 차원에서 찾아가실 계획은 없는지? 이 공천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경선한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거나 또 경선에서 결국은 탈락해야 합니다. 모든 분들이 유능하고 잘 준비된 후보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따라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천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바랍니다. 정치 교체도, 또 세대 교체도, 인물 교체도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회도 가능하면 공정하게 배분되기를 바라십니다. 떡잎은 가지에게 역할을 양보해야 하고
또 다음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는 이전 가지들은 또 그 역할을 마감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순리죠. 지금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인지 저희도 조금은 이해합니다. 최대한 위로드리고 또 저희가 낮은 자세로 그분들 또 전체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또 부탁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요새 그 낙천하신 분들 또는 배제되신 분들 이제 전화를 하고 있는데 뭐 통곡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도 거의 같은 마음이죠. 원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아주 심하게 저를 원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당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고 또 평가가 있고 또 결정 자체는 제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공천관리위원회나 전략공관이나 최고위원회의나 당무위원회 이런 집단적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죠. 함께하도록 노력하고 또 그분들께서도 당의 일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책임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가슴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처럼 현역 불패 이렇게 해서 썩은 물, 고인물 공천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 이해하고 함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좀 오차범위 밖까지 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또 불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이제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질책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천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실망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조용한 공천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흐르는 물에는 기본적으로 물소리가 납니다. 이런 변화와 혁신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진통 또는 물이 흐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물소리, 경쟁과 갈등 속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혼란이라면 혼란, 소리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 아 그래서 그렇게 시끄러웠구나, 소리가 났구나 라고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 결과가 증명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일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언론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요. 국민의힘은 분신에 돈 봉투 받은 사람 공천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나도 조용한 공천이라고 아예 보도에서 빼버리거나 미화를 하거나 이러면서도 민주당의 경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당연한 목소리들 그런 것들 마치 엄청난 갈등인 양, 균열인 양 이렇게 확대한 측면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개혁 과정, 혁신 공천 과정에서 생긴 이런 피할 수 없는 갈등, 이런 갈등들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했을 것이고 또 그 점을 최소화하지 못한 저희들의 좀 부족함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공천이 거의 막바지이고 대부분
결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부족하게 또는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이 균열과 갈등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의 이 무도함과 무능함, 이 무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은 분명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이해하는 눈으로 겉으로 포장된 또는 왜곡된 내용이 아니라 결과로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현역 불패입니다. 그리고 검사공천이나 측근공천, 이 부정한 공천을 할 때도 아주 조용하게 언론에 또는 비판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공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본질을 잘 들여다봐 주시고, 결과로서 과연 어느 당 후보가 새로운 후보를 많이 냈는지,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훌륭한 후보를 냈는지를 살펴보시면 판단이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희들이 수습 국면에서 정말 후보 간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많이 바꿔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대변인실에서 혹시 질문이 막 곤란한 거 나올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좀 더 하시죠. 당내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민주 여가를 정하기가 탈당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갈등이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탈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정말 공천 다 받고 함께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경쟁은 피할 수 없고 또 그 경쟁의 내용조차도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기회를 갖지 못하신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하셨고 또 앞으로 하실 생각인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특히 이 당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셨고 또 당의 힘으로 당선돼서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이 당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해서 과감하게 당을 버리고 특히 다른 정당으로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경쟁을 해본 결과 도저히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당의 경쟁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 그것은 실제를 호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부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공천을 받으면은 친명이 된다. 불이익을 받으면은 우리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비명이 됐다. 다시 그게 또 교정이 되면 다시 또 친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카메라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왜곡의 결과가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통째로 망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산 부탁드리는데요. 다들 그렇게 잘 해주시고 있다고 믿지만 정말 사실에 기초해서
모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점심 먹으러 가야 그렇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